사회가 건강하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건강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우리는 보통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생각하기 쉬워요.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나는 수치화를 해서 진짜 보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저는 CDC라고 불리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CDC 안에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으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질병들이 발생을 하고 연령층이 낮은 데서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다른 인종들 간에 또 차별적으로 질병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데 근거가 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약간 시니어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프로젝트를 하면 제가 이제 다 리드 애널리스트로 분석을 해서 의논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나 엠팍스나 뭐 에볼라 같은 그러면 거기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일도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이 있더라고요.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결혼해서 왔어요. 저 와이프를 한국에서 만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 왔고 한국에서는 전자공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학위가 없이 취직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학위를 또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전자공학을 더 하자니 약간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나는 뭘 하고 싶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그럼 여기 와서 내가 숫자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어카운팅을 생각을 했어요. 지인분들 중에 어카운팅을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물어봤어요. 한 분은 좋다 그러고 한 분은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거 평생 해라고 하기는 자기는 좀 선뜻 내키지가 않는다. 근데 그분이 추천해 주셨던 게 바이오스태티스틱스라는 분야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처음 듣는 분야였거든요. 이 바이오스태티스틱스는 한국에는 없는 학문이고 미국에서도 학부에는 없어요. 대학원에만 있거든요. 건강의학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수학을 가지고 의학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네? 그때부터 관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시카고의 UIC라는 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석사 과정을 바이오스탯으로 바꿔서 하게 됐어요. 사실은 대학원을 간 것이 교수를 하려는 목적으로 갔는데 박사 과정을 하면서 쉽지 않은 과정인 거 보고 무지개 아이가 셋인데 와이프는 완전 독박 육아를 하고 저는 그걸 서포트하려고 뭐 2잡 3잡을 하면서 박사 후 과정을 한다는 게 그 생활의 연장이거든요. 이거를 와이프한테 더 해달라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결혼을 했으면 와이프하고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2배로 힘들다. 거기에 애가 1명 있으면 3배로 힘들다. 저는 애가 3명이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맞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걸 보답을 해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직장을 잡고 어떤 일을 하면서 하는 게 가장 보답을 할 수 있는 길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 플렉서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하는 공무원이 되면 아이들과의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 아이들을 도우면서 와이프도 도와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도 할 수 있고 처음에는 이제 FDA에서 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해서 FDA 내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졸업하기 전에 CDC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이메일을 받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인터뷰를 보고 서류 통과해서 직장이 됐어요. 저도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개인적인 연구를 하는 거는 영어로 하면 Health Equity and Disparity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건강 불평등을 계량하는, 수치화하는 공식을 새로 만든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공식이 건강 불평등을 수치화할 때는 뭔가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예 새로 만들어서 이 매저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걸 만들었죠. 그게 뭐냐면 건강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똑같은 강도를 가지고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건강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훨씬 많은 피해를 당하고 그런 계층을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개선을 해야 된다. CDC에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바라보고 다루고 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에 파견 근무를 가서 DRC라는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 발생한 에볼라 아웃브레이크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업무를 했거든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정리해서 발표하고 막 이러는 일들인데 에볼라 바이러스 자체가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콩고 민주공화국의 장례 관습이 가족들이 시신을 다 닦아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관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가족들이 감염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죽은 경우도 있고 그거에 관련돼서 막 이렇게 데이터를 주면서 정책 결정을 하시는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결국은 에볼라 아웃브레이크가 종료가 됐어요. WHO에서 이제 더 이상 감염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때는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그런 데 기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고 내가 도움이 됐구나. 그럴 때는 또 보람도 느끼고 제2의 코로나라고 뭐 그 정도의 어떤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질병은 아직 없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대로 소외계층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자연을 착취하고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에피데믹, 팬데믹 이 정도 급의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더 자주 일어날 것이고 더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 예측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도 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내 주변을 어떻게 하면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게 보이면 거기에 좀 동참을 해주고 또 그거를 같이 이뤄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창한 게 아니고 내 주변에서 찾으면 얼마든 찾을 수가 있거든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뭐 제2의 뭐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의 어떤 포지션이 오픈되거나 이런 거는 US JobScope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Job Description 나와 있고 Requirement가 나와 있고 이 Requirement에서 안 맞는다고 나오면 사실은 이걸 지원을 해도 HR에서 다 잘라요. 걸러서 캔디데이트 리스트를 보내주거든요. 인터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conflict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콜라보레이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을 하고 잘한 케이스가 무엇이고 컨플릭트가 있었던 적은 뭐고 그 컨플릭트를 어떻게 리졸브 했나 이런 것들은 계속 물어봐요. 팀 플레이어냐 아니냐를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에 제 팀에 만약에 누구를 뽑는다 라고 하면 생각이 유연해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근데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또 이거의 포커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나를 돕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돕을 때 나를 도울 수가 있어요. 계속 도전을 하시면 그 길에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가 아내는 독박 육아를 하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둘 다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왔었어요. 막 둘 다 막 우울증 비슷하게 와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게 잘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아내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아내가 3명을 양육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다른 집을 보니까 젊은 부부 중에 아이 1명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뭐 어린이집을 보내고 저희는 어린이집에 보낼 돈이 없었거든요. 보내고 그나마 하루에 뭐 4시간 휴식을 가니까 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와이프 생각이 딱 나는 거죠. 재정이 없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생각이 사람이 바뀌냐면 관심이 나에서 이제 이 사람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든지 어딜 가든지 아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좋더라고요. 애틀란타 오면서 이제는 내가 서포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좀 아내가 회복이 되는 게 이제 많이
보였고 올해부터 사실은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너스 프랙티셔널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자기는 사실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었다. 공군에도 지원해보고 안 됐는데 다시 해군에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서 해라. 하고 싶은 거는 해봐야 된다. 일단 해보고 안 돼도 뭐 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나는 나이가 지금 30이야 40이야 지금은 너무 늙었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안 돼. 내가 할 수 있을까? 아예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깨자. 한계를 내가 지우지 말자. 내가 안 지워도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이게 한계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굳이 그거에 내가 제한을 줄 필요가 없어요. 한계를 주지 말고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한계인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이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나는 이건 성공한 삶이다. 성공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이 성공인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질문하고 찾아봤더니 나는 공통분모가 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저는 수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제 어떤 건강 관련, 의학 관련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근데 이거 접점이 생겼어요. 바이오 스태티스틱스로.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네. 이거를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쌓아가는 게 매일매일의 성공인 거예요. 저는 마지막 날이 가장 성공한 삶일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뭘까? 지금까지 나온 대답은 나는 그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인 사회가 건강하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 그럼 나는 의사가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럼 난 어떻게 기여를 하지? 그럼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건강 불평등 이 문제에 도움을 주는 연구를 하자. 우리 사회를 몸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내 발가락이 아파. 근데 허리가 발가락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면 발가락이 아프면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고 걸음걸이가 불편해지면 허리 근육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상관이 있는 게 돼요. 사회적으로 건강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우리는 보통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회는 몸과 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몸의 아픈 부위처럼 건강하지 못하게 있으면 결국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사회에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건강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그 코로나 때 극명하게 드러나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정책적으로 펀딩을 국회나 백악관이나 관심하게 펀딩을 받으려면 불평등이 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불평등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냐. 그러면 그거를 수치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나는 수치화를 해서 진짜 보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연구를 그럼 나는 하면 되겠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로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이제 지금은 제 일의 어떤 방향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건강해지고 그러면 뭐 가족도 건강해지고 주변도 건강해지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치관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이거는 수학은 아니지만 또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